암이 지금 얼마나 많냐? 사실 그것도 잘 모르죠.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암세포가 지금 생기고 있죠. 암세포는 누구나 있는데 암 덩어리가 안 되는 것뿐이죠. 그럼 덩어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며, 덩어리가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 게 가장 올바른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편하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예. 잘 들리세요, 마이크? 네. 제가 암을 그동안 20여 년 동안 암을 다룬 분이 지금 한 27,000명 정도 됩니다. 오늘도 또 만나고 왔고 참 마음이 아파요. 요새 20대 30대가 그렇게 암이 많아요. 근데 20대 30대가 만약에 우리 병원 온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에서는 웬만하면 치료해 보려고 강한 걸 많이 써요, 사실은. 예, 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지쳐서 들어오죠. 사실 아시다시피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상세포가 쭉 있죠. 이 정상세포가 변화가 돼서 이제 암세포가 되는데, 이 암세포 되는 과정에 중간 단계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자궁암 검사 같은 암은 정상세포도 아니고 암세포도 아니고 중간 단계 세포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더 가깝다 그러면 조심해서 검사 자주 합시다 그런 거고. 그럼 이제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 되는 이 시간도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이게 계속 생겨요. 이것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우리 몸은 계속 이렇게 쉼 없이 막 분열하고 증식하다 보니까 이제 타자를 막 치다 보면 오타가 나오듯이 이렇게 변화된 세포들이 생겨요. 요 하나 암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이렇게 한 번 분열하는 시간을 갖다 2배수라고 그럽니다. 한 번 분열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세포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덩어리가 될 때까지 기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고 이게 암세포가 분열을 1번 하고 2번 하고 해가지고 10번 분열하게 되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요게 한 번이에요.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고 10번 분열하게 되면 암세포 숫자가 1000개가 됩니다. 1000개. 이때 눈에 보이냐?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또 10번 분열하면 20번 분열하게 되죠. 20번 분열하면 암세포가 몇 개가 되냐? 100만 개가 됩니다. 100만 개가 되면 얼마나 크기가 되냐? 1mm예요. 사진에 나오냐?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난소암을 수술하고 들어갔더니 깨알 같은 게 쫙 퍼져 있더라. 사진으로 안 보였던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mm. 여기서 또 10번 분열한다. 그럼 30번 분열합니다. 30번 분열하면 암세포 숫자가 15개가 돼요. 요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요때가 크기가 1cm대입니다. 요때 CT에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가 갑상선암은 만져지기나 하지 배 안에는 이만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깨끗이 다 띄었다고 수술하고 얘기하죠. 깨끗하다고. 그건 눈으로 본 얘기입니다. 암세포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암세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술하고 나서 수술 여기 잼 부위에 암이 생기기도 하고, 왜? 수술하다 또 떨어지기도 하니까. 조직검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렇게 질문한 분이 계셨어요, 저번에. 조직검사하면 예를 들어서 암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껍데기가 있고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바늘로 찌르면 터집니다. 그럼 암이 사실 좀 퍼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냐? 진단을 내려야 되니까 치료를 하려면. 진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단 때문에.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으면 못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페트 같은 거 아니면 CT 같은 거 찍으면 방사선 CT 한 번 찍으면 가슴 사진 수십 장 찍은 거하고 똑같아요. 방사선을 그렇게 봤는데 왜 찍냐? 그건 하나예요. 이 사진으로 얻는 정보가 실보다 더 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0번에서 10번 더 분열하면 몇 개가 되냐? 40번 분열하는 거죠, 40번. 이거 한 번 분열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럼 얼마나 됩니까? 요거 한 번 분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더블링 타임 2배수라고 그러는데 2배수. 2배 되는 거. 2개가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BS라는데 이 더블링 타임이 굉장히 짧은 것들이 있어요. 아주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게 두 개가 이게 빨리 넣으면 예를 들어서 EBS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50일이다. 유방암이 대개 100일 정도 돼요. 요거 한 번 모자라는데 그러면 30번 모자라려면 30 곱하기 100 하면 3000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암 세포가 하나가 활성화돼서 1cm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개 3000일 정도 걸린다. 그렇게 이제 추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물론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EBS가 짧은 암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EBS가 빠른 거예요. EBS가 늦은 암들은 예를 들어서 천천히 자라는 암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40번이 되면 암세포 숫자는 몇 개냐? 이때는 1조가 돼요. 1조. 이때 크기가 얼마냐? 이때가 10cm. 그럼 우리가 보통 암이 발견되는 때는 언제냐? 암이 발견되는 때는 여기서 발견돼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냐?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동안 나는 뭐 했냐? 그죠? 암이 자라도록 방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간세포가 주인이 맨날 술 처먹어. 그러니까 간세포가 열받아가지고 오늘은 좀 나 좀 쉽시다. 나 오늘 해독 공장 돌려야 돼요. 나 공장 돌려야 됩니다. 근데도 막 주인이 오늘 또 한잔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간세포가 나중에 삐져가지고 그럼 너대로 노세요. 난 나대로 놀게. 그게 간경화예요. 그죠? 간경화. 그러니까 간경화를 만든 사람은 나죠. 암이 이렇게 자라도록 조정한 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암이란 병을 생긴 암덩어리를 없애는 거, 수술 항암 방사선을 없애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만든 사람을 바꿔주는 게 좋은 거냐? 여기서 치료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게 갈림길이 돼요. 오늘도 자매하고 쭉 통화하다 왔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32살인데 몸무게가 32kg예요. 32살인데. 근데 뭐 어디 암이 다가서 갈 데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생긴 암덩어리가 여기까지 올 동안 내 몸은 만신 차이가 됐는데 그걸 갖다가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하면 몸은 더 만신 차이가 돼요. 그러면 암을 놔두면 어떻게 되냐? 암을 놔두면 안 돼요. 뇌에다 암을 놔두면 뇌압이 항진돼서 견디지를 못해요. 간 쪽에 막히면 황달이 와요. 장이 막히면 변이 안 통과돼요. 그죠? 그러니까 생긴 암도 손은 봐야 돼요. 근데 손 보는 방법이 지금 만든 사람을 더 망가뜨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환자들 95%가 지금 아산, 삼성, 서울대, 연대, 국립암센터에서 오시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왜 오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5년 전에 TV 나 부르지 말라 해서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TV 안 나가요 저는. 사람 생명 가지고 이렇게 장난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분 나빠 삐져가지고 안 나간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예능 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저는 아버님 아들을 갖다 2달 사이로 보냈어요. 저는 아버님 아들 다 시신기증했어요. 왜? 제가 의사니까. 의사가 남의 시신 가지고 공부하시는 건 아시죠? 우리 때는 시체 한 명 가지고 한국 가지고 4명이 공부해요. 잘 썰어가지고 해부학 실습이라고. 그게 예과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남의 시신 가지고 해부학 공부를 하면서 지가 시신 안 주고 간다?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무조건 자기 시신 다 주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사실. 어떤 기자가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 지금 제가 염색하면 47이지만 염색 안 하면 67이에요. 나이가. 많이 살았죠, 어쨌건. 예? 근데 사실 제 면허번호가 우리나라 의사가 지금 13만 명이 넘습니다. 의사가 13만 명이 넘으면 지금 여러분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나 그런 것 때문에 밑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죠. 그게 면허번호예요. 그럼 제가 10,000대입니다. 10,000대. 그러니까 제 후배들이 대학병원장급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로죠. 의사로 치면. 근데 원로 의사가 왜 집도 땅도 그런 거 없냐.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사실 뭐 기껏 해왔다 80년 살아봤자 32,200일 삽니다. 지구본을 어느 날 누워서 지구본을 보니까 지구본 싹 돌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서울은 점 하나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쌓아두고 많이 챙기고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참 재밌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저희는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큰 누나가 지금 나이가 81.
둘째 누나가 76, 우리 형 74, 우리 누나 71, 우리 막둥이 62. 많이 났죠? 그래서 제가 제일 적어요. 왜 적나 봤더니 젖을 못 먹어서 적어요. 6.25 때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막 뭐라 그랬더니까요. 6.25 때 전쟁 중에 총알이나 피하시지. 왜 나는. 암각이 들을 때 제가 항상 3가지 부탁해요. 얼굴 피세요. 암각이 듣다 암 걸리는 분, 또 뭐 암이 악화된 분 많아요. 얼굴 피시고. 두 번째, 강의 중에 제가 조금 웃기는 얘기를 하면 그냥 웃으세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 다음에 끝나고 너무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게 묻고 따지는 분들이 아주 암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성격이 그래요. 낭만적이고 철학적이고 시간만 나면 음악 감상하고. 종로에 르네상스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차이코프스키, 비창, 멘델스점, 하이든 곡 듣고 논바닥길을 걸어오시면서 항상 뭐라 그러시냐. 항상 인생은 무엇이냐. 그러니 밥은 누가 해요? 돈은 누가 벌어오고. 어머니 고생 엄청 했죠. 저희 아버님 마중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그래서 아버지 뜁시다 그랬더니 앞에도 비가 오는데 왜 뛰냐. 저희 아버님 성격이 그래. 근데 저한테 아버님이 항상 3가지 말씀하셨어요. God, sports, music. 이 3가지는 잊지 마라. 이건 이제 신이죠. 절대자. 네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죽고 싶을 때도 있다. 자살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인생이 몇 번 온다. 그럴 때는 버티지 말고 신의 손을 붙잡아라. 두 번째, 운동해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2가지가 있어요. 등산하고 골프. 등산은 왜 쓸데없이 올라가서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버지 성격 닮은 것 같아요. 올라갔다 오면 그 자리 아닙니까? 근데 왜 올라가서 헉헉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싫어요. 골프는 저는 근본적으로 안 맞아요. 그 구멍이 너무 작아. 암 걸려요, 암 걸려. 거기다 공을 내다가. 그게 제일 좋은 게 축구요. 제가 만약 의사 안 됐으면 뭐 됐을까 하면 아마 키가 10cm만 컸으면 축구선수 됐을 거예요. 차범근 선수가 저 1년 밑이니까.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어요. 축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드디어 무릎이 나간 거예요. 무릎이. 그렇다고 제가 이 전철 탈 때 여기다 무릎 병신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무릎 병신이라고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절면서 타요. 오늘도 앉아서 왔습니다. 전 이러고 조금 젊으면 웬만하면 앉아야 좌우지가 않아요. 1호선, 1호선은 안 돼요. 1호선은 80 넘은 분이 한 칸에 10명은 돼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 연식이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 제가 목발을 한번 짚고 타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음악, 뮤직 3가지 항상 말씀드려요. 저희 큰 누나가 2대 나왔어요. 둘째 누나가 숙대 나왔어요. 근데 엄청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막내 누나 보고 오라 그러더니 대학 가면 못 산다. 절대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는 무학여고 나왔어요. 제일 잘 살아요 지금. 저희가 살던 동네는 구일입니다. 지금 구이동. 그 당시 60년대는 다 초가집이었었죠. 그때는 또 사람들 이름을 저렇게 불렀어요. 그 집을 연탄집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를 한 1000마리 키웠어요. 오리. 꽥꽥 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집을 오리집이라 그랬어요. 오리집.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참 고생 많으셨죠. 우리 큰 누나가 요새 재밌어요. 전화 한 번 하면 똑같은 얘기 5번을 해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드디어 좀 서서히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알아요, 본인이. 내가 왜 이러니? 그래서, 그래서 내가 겁줄 순 없잖아요. 그 정상이요. 그래서. 왜 정상이냐? 그래서, 그거 기억할 것만 기억해야 돼. 야, 요새 잘 안 보인다? 그거 볼 것만 보란 뜻이 하늘이. 야, 요새 침침해서 잘 안 들린다? 그거 기억하가. 들을 것만 들으면 뒤에. 야, 자꾸 해서 걸음걸이가 어그적된다, 야. 아이고, 넘어지지 말란 하늘의 뜻이요. 야, 요새 이빨이 왜 자꾸 빠지냐? 그 부드러운 거 먹어라, 하늘의 뜻이요. 36살 자매가 왔는데, 양가 부모를 다 모시고 왔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선생님 만나면 자기가 꼭 소원이 있대. 근데 소원을 말해봐. 그랬지. 그랬더니 자기는 암만 아니면 좋겠대요. 다른 병은 다 받아들이겠는데 암은 못 받아들이겠대. 그래? 그러면 다른 병 줄까? 그랬더니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겠대. 알았다고 하면 5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랬어 내가. 첫째 1번 치매. 그랬더니 치매 생각해. 왜 그랬냐. 치매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엄마 보고 누구세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막 된장 바른다 여기다 벽에다가 할래? 싫대. 2번 중풍. 아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3번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한 방에 가요. 암은 한 방에 가지도 않지만 사망원이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 질환인데 이 두 가지는 한 방에 가요. 암은 금방 가지도 않잖아요. 실태. 네 번째, 투석. 그래도 아우 죽을 때까지 피 어떻게 가니? 하나 남았다. 당뇨합병 찍었더니 그거 괜찮대. 근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눈 좀 멀고 잘라야 되는데 그랬더니 싫대. 어떡할 거야? 암이 훨씬 낫대. 부모가 자식이 5명인데 한 명을 왕따 시켜서 이놈이 조직 폭력배가 됐어요. 그게 암세포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되게끔 만든 부모가 더 잘못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암세포가 걸렸다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개떡같이 살아서 네가 견디다 못해 네가 유전자 변화시켜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꾸로 반 죽여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무조건 없애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암 진단 받아봐요. 사진에 뭐 보이면 며칠을 못 자. 그리고 당장 직장부터 때려쳐. 그러니까 안 지나서는 암이야 그냥. 길거리에 암자만 보면 막 뒤집어져. 석굴암, 화강암이고 뭐가 다 뒤집어져 그냥. 그러니까 암 환자가 죽을 때까지 암 하다가요. 사실 그것도 옳은 거 아니죠. 우리 환자 한 명은 4기암 환자인데 20년 살았어요. 근데 19년 입원해 있었어. 그거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의사로서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갔지만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병원에서 잘 낫는 암이 아니고 병원에서 포기 난치암이에요. 잘 낫는 암은 아산, 삼성, 서울대, 연대, 국립암센터, 원자력병 거기서 연구하면 되고 우리 후배들이. 거기서 안 되는 환자들은 이제 사각지대에 지금 갈 데가 없어. 제 표현으로 말하면 암 난민이에요, 난민. 그들을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국가가 관심 없으니까 내가 나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BS 스페셜에서 제가 쭉 촬영했다가 위에서 잘렸어요. 왜? 국가는 주력의학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나는 병원에서 안 나는 환자, 예를 들어서 아산에서 포기하고 왔어. 그러면 이번엔 삼성 가서요. 그게 옳은 겁니까? 지금도 아산 삼성 옆에 가보면 입원 환자들 입원 못해서 난리예요 지금. 여관에, 모텔에. 그러다 입원해봐야 막 박수치지. 어려운 경쟁력을 뚫고 입원했다고. 들어갔더니 건물은 멋있어. 옆에 가니까 기기는 찬란해. 교수님들이 부하들 데리고 회진 다녀. 다 날 것 같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암 환자가 1000명이면 대충 네? 대충 얼마나. 진짜 많지는 몰라요. 왜? 조사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 그러니까 진짜 많지는 모르고 우리가 보통 암을 진단낼 때 5년 사냐 10년 사냐 그걸 가지고 따져요. 예. 그래서 지금 10년 생존율이 병원에 치료받은 사람들 1000명이다. 그럼 10년 생존율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0년 살아있다 보면 지금 61.6% 나왔어요. 그럼 100명이면 61명은 10년 있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낫다는 뜻이 아니고 진짜 완치는 죽을 때까지 암하고 상관없이 살다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중환자실에 있어도 주민등록이 말소 안 됐으면 여기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암 걸리고 나서 산으로 튀었어. 지리산으로. 연락도 안 돼. 그 사람은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통계청이라든가 그런 데 됐을 때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페트라고 사진 아세요? 페트라는 사진? CT는 아세요? CT는 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김밥이 있어요. 콩을 넣어놨어 김밥에다가. 요걸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 1cm로 자르자. 1cm로 자르자. 아니면 0.5cm로 자르자. 대개는 1cm로. 0.5cm로 하면 너무 박사서 많이 받으니까 1cm로 되게 잘라요. 그러면 1cm 이하는 콩이 있어도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 거죠. 1cm면 암세포가 몇 개? 10억 개. 그러면 CT 찍어서 암이 나왔다고 하면 1cm가 되게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암 진단은 어떻게 내려요? 증상이 있다. 그러면 2기 넘은 거예요 거의 다. 피검사는 진행되어 나와요. 내시경은 안에 것만 보는 거죠. 위암 중에서 뭐 황금빛 내 인생인가? 위암 사기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바깥으로 자라기 때문에 사진은 잘 안 보여요. 그 내시경 잘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진단 내릴 때 사실 조기란 말이 웃기는 거죠. 조기가 뭡니까 이게 벌써 얼마나 걸린 건데. 그 조기는 뭐 명태인지 조기인지 굴비인지 몰라도 조기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암 진단 내리려면 결국은 전부 다 CT 찍어봐야 돼요. 그러면 CT 때문에 암 걸려 잘못하면. CT가 방사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참. 그래서 암 치료율이 좋아지려면 1번 3mm 이내에서 발견돼야 돼요. 3mm 이내에서. 근데 지금은 대개 1cm 넘어서 발견되죠. 1cm 넘어서. 5cm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 숫자가 1000억 개예요. 5cm. 그럼 5cm가 2cm 되면 어떻게 되냐? 제 손을 보세요. 왼손은 내 몸의 면역 같은 자연 치유력. 우리 몸은 병에 대항해서 저절로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면역 같은 거. 여러분은 주무셔도 백혈군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은 주무셔도 콩팥에서 오줌 걸러내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다 쉬어요? 간도 쉬고 저요? 그럼 죽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도 다도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면요. 이제 앞으로 120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애들은 재수 없으면 120년 사는 거야. 그러면 두세 번 장가갈 생각해야 돼, 시집장가. 왜? 어차피 하나 먼저 갈지 모르니까. 그게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겨울연가의 유준이하고 준상이처럼 이렇게 잊어야 돼, 잊어야만 해. 그럼 더 힘들어요. 그냥 깨쳐서 하나씩 살면 돼. 그게 건강한 사람의 비결이 그겁니다.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못 잊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할머니들 봐. 맨날 죽어야지, 죽어야지. 안 죽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니까 그래, 이게.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아유, 뭐 이따가 없어지면 제가 신문 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래 살아요. 근데 이놈의 암. 수사반장이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한 분 남았어. 최불? 그러니까 암자를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암세포는 내 새끼예요, 내 새끼. 암세포가 딱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생각하면서 나를 바꿔주는 게 먼저인데, 요 놈을 때려서 없앨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화 받으세요. 그럼 페트는 뭐냐? 페트. 우리가 양전자 방출 촬영인데, 페트는, 그러니까 CT를 찍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해부학적인 장소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페트는 왜 찍냐? 암세포가 팍팍 정상세포보다 빨리 자라야 되니까, 빨리 자라려니까 암세포가 뭘 많이 먹냐? 포도당. 엄청 먹어요. 정상세포가 1을 먹으면 암세포는 50배, 100배를 먹어요. 그러면 포도당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방사선 원소를 싹 붙여놔. 그럼 그걸 주사로 넣어. 그러면 암세포는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암세포 있는 데가 어떻게 비쳐요? 반짝반짝하겠죠. 그게 페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암덩어리가 있다. 근데 찍어보니까 이거 막 난리 나서 이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암세포가 팍팍 자라. 이게 빠른 거예요. 성장 분열이. 이렇게. 페트를 찍었더니 이래. 이거는 암세포가 죽었거나 아니면 휴직이에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페트를 찍어야 되는데 또 이거 이렇게 찍으면 또 보험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시경으로 봤더니 위에 뭐가 보여. 그래서 위를 갖다가 조직검사 딱 했어. 그랬더니 암세포가 나왔어. 그럼 위암 확진이에요. 그건. 없는데 암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암 같은데 아무리 3번이나 검사해도 암세포가 안 나와. 그럼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1, 2개월 있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위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 덩어리 자체가 다 암세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에 보더니 뭐가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엔 죽은 세포도 있고 이 안엔 정상세포도 있고 이 안엔 그 암세포도 있고 짬뽕이요. 그러다 바늘로 여기 탁 찍었어. 근데 여기 암세포 없는다 그러면 암세포 안 나오죠. 그래서 암세포는 위음성은 많을 수 있어요. 조직검사하면. 이럴 때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걸 잘라버리죠. 조직검사 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폰에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방법도 이제 진단할 때 그런 게 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좀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쉽죠? 페트는 CT하고 그러니까 페트는 대사를 보는 거예요. 포도당 많이 먹냐 안 먹냐. 그러니까 페트가 많이 먹으면 반짝반짝 많이 빛나요. 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암덩어리가 있어요. 사진상으로 있는데 CT 보니까 나오는데 페트 찍으니까 아무 소견이 없어. 그거는 암덩어리가 죽은 암이든가 아니면 무진장 천천히 자라는 암. 그러니까 포도당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페트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페트는 포도당을 많이 먹는다 그랬죠. 암세포. 포도당을 많이 먹는 게 암뿐만이 아니고 염증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어도 거기가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트라든가 CT를 같이 찍어서 우리가 환자 평가하기 좋으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먼저 찍고 그다음에 페트 찍어봅시다.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CT로 안 나오는 게 페트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거꾸로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단에 대신 이제 의사들이 이걸 찍고 나서 꼭 타이핑으로 이제 소견을 적잖아요. 그럴 때는 뭐뭐 같으니까 감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무슨 질환이 의심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확진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진은 주직검사예요. 무조건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확진이 돼야지 의료보험의 중증 환자로 혜택이 돼서 5%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제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가 자연치유했대 20년만. 무슨 암이야? 그때 유방암이래. 그래서 어디서 진단 내렸어? 그랬더니 내가 내렸지.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 그때부터 병원에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진단 후에 얘기합시다. 암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자 암이 딱 진단 받으면 병원에서 딱 진단 당신은 위암이요. 딱 그래요. 딱 보니까 이건 확진된 거야.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뭘 찾냐? 병기. 몇 기냐? 이걸 찾는 거예요. 병기. 화장실 병기가 아니고 병의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병기를 보는 방법이 보통 세 가지인데 우선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 1기, 2기, 3기, 4기라고 말하는 병기가 있어요. 그죠? 저 사람 위암 4기래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조기고 어떤 사람은 진행암이고 어떤 사람은 말기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주위에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암이 확진이 되면 담당 의사가 CT니 뭐 찍어. 그 위암이 딱 있는데 뱃속에 보니까 장 쪽에 뭐가 하나 생겼어요. 봤더니 위가 일로 간 거야. 위암이 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암이 간으로 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기예요. 이건 튀었기 때문에. 이럴 땐 간암이란 말을 안 씁니다. 전이성 간암이라 그래요. 위암이 일로 간 거기 때문에. 이거 조직 검사하면 여기 위암 조직이 나오는 거죠. 간암 조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이해가 되죠? 폐암이 머리로 갔다 그럼 뇌암이라고 안 그래요. 전이성 뇌암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암 조직은 뭐예요? 폐암 조직이 간 거죠. 그러니까 폐암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럼 1기, 2기, 3기, 4기는 뭘 보냐? TNM이라 그래가지고 종양의 크기라든가 치면 정도. N은 림프노드, 림프절. M은 원격 전이, 원격 멀리 튄 거. 요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요 세 가지를 봐가지고 1, 2, 3, 4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전이가 M이 1이다 그러면 원격 전이 있는 건 무조건 4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종양이 얼마나 뚫고 들어갔냐 그런 거 봐가지고 우리가 병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1기, 2기, 3기 우리가 보통 때 림프절을 갖다 그러면 대개 3기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위암이 위벽인데 위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암세포가 요 림프관을 타고 나가다가 어떤 림프절을 만나게 돼 있어요. 림프절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임파선이라는 게 림프절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암세포가 나가가지고 여기로 가고 여기서 또 여기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로 퍼지는 거죠. 요건 림프관, 요건 림프절. 그래서 림프절이 몇 개가 있냐 그래갖고 위암 같은 거 수술할 때는 50개, 60개를 띱니다. 그래갖고 다 조직검사예요. 봤더니 여기 암세포가 안 나왔다. 그럼 여긴 뭐 대개는 안 하죠. 검사를. 왜냐면 여기 나왔다 그러면 이건 간거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림프절 가면 대개 3기가 되고 이게 요 조기 진행 말기는 대개 임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기수로 말하자면 조기가 1기가 되고 진행암이 2기, 3기, 4기고 말기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조금 있으면 없을 분들. 내가 봐선 6개월 이하 남은 분들. 시한부 말기는 그러니까 말기는 병원 치료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예요. 4기는 병원 치료 도움이 굉장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말기하고 4기는 전혀 다르다. 근데 우리나라 4기가 되면 완전 죽을 사자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4기하고 말기는 다르다. 4기를 북돋아 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병기가 딱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 딱 우리가 의사들이 딱 진단해서 당신이 위암 3기 갔어.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임상병기라 그래요. 이건 아직 확진이 안 된 겁니다. 병기가.
사진하고 다 보니까 당신은 3기 같은데요. 내시경으로 보고 다 보니까 그래. 왜냐면 이게 림프절 튄 게 이게 커지잖아요. 그럼 CT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 림프절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술을 이제 딱 그래서 칼잡이들이 딱 열었어. 열고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당신은 이 정도 갔어. 그게 수술병기. 그러니까 외과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한 조직을 다 가지고 마지막에 병리과에서 당신은 몇 기 나온 게 이게 최종 병기. 이게 이제 확진이에요. 이게. 최종 병기. 요건 병리과에서 하는 거고, 요건 칼잡이들이 하는 거고, 요건 주치쌤, 종양과에서 그냥 하는 거고. 이렇게 보죠. 이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딱 나오면 나는 위암, 3기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복막에 몇 개 튀었다. 그러면 당신은 위암 4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들어가요. 치료 들어갈 때 이제 아까 얘기한 가장 중요한 거 생긴 암덩어리가 나쁜 거냐 만든 사람이 나쁜 거냐 이거는 꼭 귀담아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귀에다 안 담아주죠. 왜? 우리나라는 전부 다 대학에서 인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암 걸리면 암을 없애자. 무슨 얘기냐? 만든 사람도 좀 강하게 해야지. 만든 사람의 자연 치료력을 올리자. 자연 치료력 올리자. 얘는 면역도 들어가는 겁니다. 면역. 이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죠.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다. 암이 있다. 요 생기나무 없애 빨리. 암을 없애자. 무슨 얘기에 만든 사람이 책임도 더 큰데 만든 사람 강하게 하자. 요 두 가지를 갖다 어떻게 조율하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지금 키 치료는 이거죠. 아산, 삼성, 서울대, 연대 가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요것만 해요. 여기서도 꼭 많이 검증이 된 것만 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병원 표준요법 그래요. 병원의 표준요법, 표준치료. 요 표준치료가 세 가지입니다. 저러면 잘 아실 거예요. 수술, 항암, 방사선. 여기까지는 좀 쉽죠. 항암제가 지금 1세대 아주 너무 힘든 거 이게 표준 항암제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요새 난리 났죠. 이것 때문에 면역 항암제 여기까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암을 없애는 거는 일단 병원 표준요법 세요. 두 번째는 표준요법은 아닌데 도움이 되는 요법들 그걸 특화요법이라고 해요. 특화요법. 이 안에 대표적인 게 동맥내 항암 그 다음에 복강내 온열 항암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복강내 항암 주위에 아마 도움받을 분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있죠. 암을 얼리자 냉동 암을 초음파로 치료하자 하이프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거예요. 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그 표를 보면 오른쪽에는 몸의 자연치유력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치유력에 관계되는 게 저는 보통 10가지로 봅니다. 어떤 자연치유력도 이 10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이 안에는 면역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치유력은 오른쪽 거고 몸을 바꿔주는 거고 왼쪽에 암을 공략하는 세 가지 병원 표준요법, 병원 특화요법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옹매불망 찾고 있는 병원 밖 암 억제 이 세 가지. 그래서 병원 표준요법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로 이 대학병원은 여기 밑줄 근거 있죠. 그 위에는 대학병원은 안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표준요법 아닌 걸 부탁하면 대학병원에서는 딴 데 가세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아산, 삼성, 서울대, 연대 가면 전부 다 수술, 항암, 방사선만 하죠. 그죠? 예. 특화요법이 그럼 뭐냐? 절 보세요. 여러분 링게로 같은 거 맞죠? 그죠? 링게로 맞거나 무슨 항암 됐을 때 일로 맞잖아요. 주사로. 이 주사는 동맥이 아니고 정맥입니다. 정맥은 일단 암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암이 있는 대로 약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약을 항암제를 썼다 그러면 인류에서 쓱 가가지고 심장으로 일단 모여요. 정맥이니까. 그 다음에 심장에서 어디로 가요? 폐로 한 바퀴 돌아요. 산소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와가지고 좌심실을 통해서 팍 나가요. 대동맥 통해서.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약을 100을 쐈다. 그럼 이게 쭉 들어가서 심장까지 가서 심장 갔다가 또 폐로 갔다가 돌아와서 대동맥 통해서 쫙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머리로 빠지고 팔로 빠지고 어디로 빠지고 그러다가 암으로 가요. 그러면 100을 쓰면 암에 가는 게 몇 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원해지 10%뿐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건 다 올라가냐? 다 센 거지. 그렇잖아요. 대동맥경에서 가다 머리로 가니까 머리카락 빠지고, 장으로 가니까 설사하는 거고, 골수로 가니까 골수만 가지고, 안 가도 될 때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여기 암이 있는데 여기다 직접 관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사타구니를 통해서 관을 넣어가지고 암 있는 데까지 가서 여기다만 약을 쓰면 어떠냐? 그렇잖아요. 그럼 약을 조금만 써도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부작용도 한 5 내지 10만 써도 농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요게 동맥내 항암. 그러니까 우리가 링게를 맞는 거라든가 전부 다 그런 거 다 정맥이에요. 이거 동맥내 항암 기술을 뚫어야 돼요. 뚫어가지고 싹 해서 암이 먹고 사는 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거 상당히 많이 하죠. 왜냐면 이건 완치용은 안 돼요. 왜냐면 국소적으로 하는 거니까. 암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하고 뭐 뇌 같은 데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관이. 이거 들어가긴 들어가도 죽죠, 사람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동맥내항 같은 거 하면 드라마틱한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 3달째 놓은 환자는 이게 어깨가 2배예요. 그래서 나는 림프 부종이라서 유방암 환자인데 그게 아니에요. 딱딱해. 그게 아주 암쪽으로 이게. 그래갖고 한 잔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딱 해가지고 여기 했는데 한 2번 하고 샥 줄었어요. 또 한 환자는 구강암인데 너무 그러니까 재발하는 게 구강암이 재발했는데 여기 눈 밑에까지 올라가서 이게 이만해. 그럼 그분은 이거 잘라야 돼 이만큼 수술하려면. 그럼 이거 자르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코가 막히니까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갖고 넣어가지고 동맥냉암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그 빵꾸가 뽕 났어요 여기. 빵꾸 뽕 났어요. 그리고 붓기가 싹 가라앉고. 그분은 좀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 이분은 지금 하루 사는 게 얼마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라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다음에 약을 썼는데 약이 지금 혈관을 통해서 암 있는 데까지 가잖아요. 혈관이 별로 없는데 생긴 암은 어떡하냐 그러면 약을 써도 여기 있다 그러면 아니 아무리 가도 안 갈 거 아닙니까? 이 대표적인 장기가 복막이에요. 복막. 그래서 복막은 약을 써도 혈관을 별로 안 가 있어가지고 잘 안 가요. 그래서 복막에 암이 가면 보통 6개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가보니까 미국 가보니까 어쨌건 2, 3년은 살아. 봤더니 그 사람들은 배를 열고 눈에 보이는 거 사진으로 안 나오지만 눈에 보이는 거 많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깨알 같은 거 그걸 다 찢어 일일이. 뛸 거 띄고 그거 수술하는데 15시간 걸려요. 다 띄고 그 다음에 항암제를 뜨뜻한 물에 섞어가지고 배 속에 막 돌려. 네. 그게 요새 당국대하고 세브란스에서 무진장 많이 하고 있는 하이팩 복강내 온열 항암이 그겁니다. 뱃속에다가 따뜻한 항암물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열고 돌리면 하이팩이고 배를 닫고 복강경으로 돌리면 라이팩. 이 라자가 라파로스코피라서 이게 복강계라서 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한 데가 저희 병원이죠. 라이팩. 그러니까 저희 병원 오면 빵꾸 뚫어가지고 다 항암물을 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하이팩은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라이팩은 그것보다 덜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서울대 아산 그런 데서 안 해요.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표준화가 안 돼 있어. 표준화란 과정은 A란 약과 B란 약과 수백 수천 명을 써가지고 결과가 다 나온 것들만 써요. 카터 대통령이 암이 머리로 갔죠. 흑색종이. 그럼 100% 사망이에요. 근데 어느 약을 썼는데 그냥 샥 없어졌어. 그게 면역항암제 지금.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여보이, 옵디보, 티센트릭 이런 것들 3세대 항암제죠. 그러니까 최신 항암제죠. 이거는.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해요. 병원 표준요법, 병원 특화법. 그 다음에 병원 밖에서 좀 암을 억제할 수 있겠냐. 이건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찾는 게 2가지입니다. 어떤 단일 제재로 어떤 치료를 했더니 암이 아예 없어졌어. 요걸 갖다가 우리가 CR이라 그래요. 완전 관해, 완전 반응. CR. Complete Remission 그래가지고, Response 그래가지고. 이건 약이 굉장히 잘 들은 거죠. 그죠?
항암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검사해봤더니 CT 검사해봤더니 암이 줄었어. 요걸 partial response, 부분 관해. 항암제 쓰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봤더니 그대로야. 요거는 SD, stable disease, 정체, 안정,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효과를. 항암제 쓰고 나서 사진 찍었더니 더 커졌어, 이렇게 거꾸로. 이건 PD, progressive disease, 진행, 악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암제를 바꿔야 돼요. 요 세 가지는 항암제가 그래도 조절을 한다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조절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항암 치료하고 났더니 암이 그대로야. 그럴 때는 들은 거로 생각해요. 왜? 커져야 될 게 안 커졌으니까. 그래서 병원은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제가 요구하는 건 이 두 가지죠. 암이 줄거나 없어지는 걸 요구하죠. 요게 10명 이상 되는 거. 이걸 어떤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 이걸 썼어요. 그랬더니 CT, 의무기록상으로 좋아진 게 확연해. 이거, 여기 들어간 게. 이게 10명 되면 내가 재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환자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만난 도사가 한 400명 돼요. 병원 밖이라 그러면 한방보안대체 민간자연요법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10명 이상 된 자료를 가져온 분이 몇 명이냐? 지금 20몇 년 동안 딱 2명. 나머지 뭐냐? 말로만 좋아졌다. 그건 큰일 나죠. 제가 의사로서 그건 쓰면 안 되니까. 그래도 내가 10명 정도 난 거 봐. 보건에서 쓰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봤을 때는 대학병원에서 포기하는 환자, 이거는 회복이 그래도 가능할 것 같다는 제재. 요법이라든가 10%. 사실 아산, 삼성, 서울대, 연대에서 포기하는 환자 10%만 살려도 대단한 거예요. 전체 환자가 1000명이면 1000명 중에 500명이 낫고 500명이 안 난다. 이 중에 500명 중에 50명만 살려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아산보다 더 나은 거지 내가. 근데 문제가 돼. 내가 막 살리면 박수 칠까요? 기분 나빠할까요? 포기하면 죽어야 되죠. 그죠? 대학병원 포기하면 일단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 그러면 포기하기 전에 오겠죠 저한테. 그죠? 대학병원 가서 힘들잖아요 치료가. 수술 항암 방사선이 기분 좋아서 막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항암제 맞고 와가지고 어머 그 약 너무 예뻐 한 번 더 놔주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수술하고 와가지고 칼이 너무 잘 들어 한 번 더 짤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죽거든 뭐나요. 방사선은요 여러분 꽃이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확 사람 시들지 가요. 그만큼 몸의 데미지가 크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갖다나 몸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암이 생겼는데 수술 항암 방사선 하고 나서 암이 없어지면 좋은데 덜 없어졌다 그러면 이게 더 망가져가지고 자연치료기 재발 전이는 더 빨리 돼요. 5cm짜리 암이 왔어요. 왼손은 내 몸의 자연치유력. 항암제를 썼더니 5cm가 2cm가 됐다. 그럼 1000억 개에서 80억 개로 줄은 거야 암이. 그럼 환자는 되게 좋아해요 그냥. 단 몸도 그만큼 망가져요. 비율은 같아요. 단지 시간은 벌겠죠. 암 줄었으니까. 대신 재발했다 그럼 무섭게 큽니다. 그래서 재발한 분들은 사진이 한 달 안에도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몸은 완전 경찰력은 KO. 이놈들은 빨치사. 80억 개라도 완전 오사마 빌라덴 IS라니까요 완전히. 항암제를 썼더니 안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격차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한테 올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아산, 삼성, 서울대에서 이제 거부할 때는 이때 아유 당신은 이제 쓸 약도 없고 집에 가십시오. 이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면역 자연치료 이거 올려가지고 이거 잡을 수 있냐? 잡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속도가 얘는 30km고 이놈은 50km야.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서 제가 제발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좀 걷고 좀 먹을 수 있고 간하고 콩팥 좀 남아있고 좀 그때 와라. 아니 축구 시합도 인저리 타임에 3대 빵으로 져서 오면 내가 5분 안에 내가 네 골을 어떻게 넣냐. 비슷하게 와야지. 제가 주문하는 게 골든타임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올 때는 제가 그래요. 호스피스 바로 직전에 오면 안 된다. 호스피스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잉 메디슨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병원 밖에 하는 게 제가 10%, 10명 이상 10% 이거 가능성.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4-5가지 쓰고 있어요. 지금 환자들 보면 오늘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만약에 저한테 온다 그러면 저는 면역항암제, 그 다음에 이 특허요법 중에 뭐가 쓸 거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 암 공격은 요것뿐이 안 남은 거예요. 이미 아산삼성에서 이거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이 자연 시력을 메인으로 가면서 이걸 갖다 선택하는 방법으로 제가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표를 볼까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